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 주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3부에서 이번 주 승자 꼽았는데요. 이번 주 패자는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이 이번 주만큼이나 중요한 때가 있었을까.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순방을 다녀왔고 또 네.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뭐 정상회담 잔치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상당히 호재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사실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한국갤럽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5일부터 17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9%,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올라가지 않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고 긍정도 1%가 내려왔습니다. 둘 다 하락했네요. 1%포인트.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1년이나 이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를 만들 때 이런 이제 순방이라든지 이제 외빈의 방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놓고서 보면은 일단 아세안 3, 그다음에 G20, 그다음에 이제 아펙이 있었고 그다음에 빈살만과 중동 특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요게 지금 한 열흘 사이에 이게 쫙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최소한 5%포인트 이상은 상승을 해야 돼요. 완전히 호재성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세계 조사가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요걸 떨어뜨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실 이제 MBC 전용기 배제부터 시작해서 그 아세안 3 순방 갔을 때 김건희 여사의 이 이제 빈곤 포르노 이게 너무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두 가지 이슈가 너무 크게 키우다 보니까 이 순방 효과가 완전히 반감된 거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빈곤 포르노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글쎄요. 뭐 그 대통령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빈곤 포르노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 물론 빈곤 포르노가 있는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포르노라는 용어 쪽에 더 이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에 파장이 있을 텐데 이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용어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오로지 대통령만 주목받았다면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중도의 일부분이라도 이제 들어오고 또 한미 안보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히 보수층이 더 결집돼 있었는데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에서 52%였던 60대가 이번에 40%대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뭔가 다른 논란에 대해서 60대가 영향을 받았다. 그럼 세 가지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세 가지는 MBC 취재진 배제도 있겠지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부분. 왜냐하면은 한국갤럽의 부정평가 이후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처 미흡도 중요한 이유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그러니까 논란이 없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논란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논란은 길어지면은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그건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응을 잘못한 거죠. 빈곤 포르노 대응을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거를 이야기했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이제 그 약자라든지 가난한 자, 어린이들을 그 어떤 다른 선한 행동의 이미지화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지랑이 확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죽이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거를 오히려 더 키움으로써 거기다가 이제 그 MBC와 관련한 제가 패자로 꼽은 MBC 광고 통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사실 지난주에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부정어가 거의 80%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굉장히 지금 아마추어고 대응에 있어서 오늘도 지금 MBC 그 광고 통제와 관련해서 오늘 그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서 또 그
비서관과 기자가 말싸움을 언쟁을 예. 벌였잖아요. 그렇게 악의적이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말싸움이 있었죠. 그렇게 MBC 보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서관이 그렇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이 기자와 좀 조용히 불러내서 차분하게 이제 좀 대화를 하는 걸로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영상이 지금 쫙 퍼졌거든요. 또. 네. 뭐 이은영 소장께서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이후에 이제 MBC 광고 통제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이 패자로 이 MBC 광고 통제 부분을 꼽으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패자로 오늘 꼽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오늘 오전에 터진 거예요.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그 악의적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언쟁을 벌인 것. 사실 이 광고 통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 비대위원 김상훈 비대위원이 MBC에 광고하는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리고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광고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성이 MBC에 광고를 주면 안 된다. 그런 너무 좀 노골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방송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망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지금 언론 탄압으로 느끼게 지금 언론 탄압으로 다 느끼고 있죠. 일단 MBC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야당 쪽에서도 이제 이 언론 탄압 뭐 대책위원회를 지금 꾸려놓은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이보다 더 큰 게 사실 이제 대통령실과의 직접적인 언쟁이죠. 지금 어쨌든 뭐 지금 광고 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성중 의원이 이걸 해명하는 과정도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MBC가 민노총이 운영하는 노영 방송 아니냐. 공영 방송인데 공정하게 방송을 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MBC와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각을 세우는 모습.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지율에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교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는 자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방송사나 언론사에 지적할 게 있으면 철저하게 팩트를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은 따져 묻는 그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뉴스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진위 여부를 밝히는 팩트 체크팀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이제 정쟁적 대응이 돼버리면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4개 여론조사 기관의 MBS의 여론조사입니다. 엠브레인 케이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 16일 이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 MBC 이 취재진 탑승을 배제한 데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65%로 압도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적절하다는 2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안이 오더라도 박성중 의원이 어떻게 해명하더라도 김상훈 의원이 비대위원. 의원 아닌가요? 의원인 것 같아요. 예. 비대의원일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렇게 이 삼선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지지율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 해외 순방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 이슈가 터져버리면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1%라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언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층이나 응답층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입니다. 이재원 앵커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지급 계층이 대체로 전체 유권자와 여론조사 응답자의 몇 %인지 아십니까? 한 47% 돼야 돼요. 그래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근거를 가지고서 MBC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더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 탄압을 한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6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지형상 6대4 구조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이슈예요. 근데 지금 오늘 도스태핑에서 정말 MBC 기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답변 안 하고 들어가셨는데 이게 향후에도 이런 식의 충돌은 계속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오늘 대응을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 환경에 지금 노출돼 있다. 근데 뭐 대통령은 그 전에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도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은 안 했고 선택적으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글쎄 뭐 예. 특별히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그 뒤에 행정관하고 취재 기자하고 이제 부딪히는 바람에 이제 오히려 정확하게는 부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기획 비서관과 비서관. 이제 네. MBC 비서관이죠. 취재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획 비서관의 태도도 적절하지 않았다. 반면에 또 질문한 MBC 기자의 태도도 좀 부적절했다. 뭐 어떤 네. 복장이었는지 이런 걸 이야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런 언론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대응하더라도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그 MBC 입장에서는 그 지금 국세청의 세무조사 500억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그 취재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용기를 못 타서 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갈 때 직항이 없어갖고 거의 하루 이상 늦게 도착을 해서 취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들어가시더라도 그 비서관이 조금 이걸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부대변인이 악의적인 이유 10개 해갖고 MBC를 더 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 정말 참 어이가 없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대응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정교 뭐 10가지 그 이유를 됐는데 네. 뭐 또 어이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통령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악의가 다 담겨 있는 보도들을 계속 해왔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은 데 대해서 서운한 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는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상당히 동아일보 당시에서도 뭐 채널 A 또에서 출연하면서도 맹활약을 했던 실력 있는 기자인데, 근데 이게 정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게 MBC가 악의적이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MBC가 악의적인 것이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에 있었던 드리는 부분이죠.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 그 언쟁을 벌인 그 기자가 MBC가 악의적으로 큰 소리로 그렇죠. 저 언쟁을 벌였다 하는 네.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게 그래서 악의적이다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만 제가 뭐 미국의 사례가 우리의 또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굉장히 정교하게 너무 서두르지 않았던 것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또 반면 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 소장님. 네. 저는 국정조사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 지금 국정조사가 김진표 의장이 거의 여야에 누가 참여할지를 좀 통보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당적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또 최근에 이 국회의 정진상 당대표 정부실장 관련해서 국회에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임의 제출을 하면 어떻겠냐. 국회를 직접 압색하는 건 곤란하다. 조금 이번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좀 여야 관계가 물꼬를 트느냐 아니면 더 대결 구도가 돼서 국민이 뭐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는 국회의장하고도 말 못하겠다. 네. 더 치열한 대결 구도로 갈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시행이 된다면은 그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다면은 전국이 또다시 요동치겠죠. 네, 일단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론상에서는 55%.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전국 지표조사 14, 16일에 했던 그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정조사 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55%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일단은 그 야당 쪽은 특위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경찰 수사가 특수본 수사가 진행은 되는데 사실 압수수색이 최근에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 또 집무실은 압수수색이 안 돼 있어서 네.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제 종합적으로 좀 빨리 해서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좀 속도감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이 주말을 거치면서 어떻게 의견을 또 수렴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부처 어디입니까? 저도 이제 국정조사를 뽑았고요. 하나 네. 더 꼽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입니다. 측근 수사. 예, 예. 오늘 그 정진상 그 정무조정실장이 이제 지금 구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제 구속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전국 상황이 또 크게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민주당의 대응도 이 구속이 될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 본인으로 이제 칼날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데 또 당의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뽑았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떻게 검찰- 예측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정진상 실장이 이제 실질 심사에 나갔는데 완강하게 본인은 부인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오늘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왜 중요하냐면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이 항방의 온도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구속 여부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다발이 발견됐다 하지만 예. 또 노웅래 의원은 이건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다 이렇게 또 완강히 본인은 부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정당한 수사냐 예. 또는 정치 탄압적 성격이 있느냐 여부가 오늘 이 판가름이 날 텐데 상당히 늦은 밤에 좀 나지 않을까 예,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도 관심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술해 혐의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에서 네. 3억여 원 정도 돈이 발견된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 해명이 나왔는데요. 그 출판 기념회 때 이제 네. 그 책을 이제 구입한 그 현금화된 돈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노웅래 의원 외에도 지금 또 여러 명의 그 리스트들이 있다. 검찰이 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까지는 사실 많이들 좀 예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이 더 되면은 오히려 이 이완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결집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뇌관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글로 성격도 넘어가기에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은영 소장님하고 조금 이제 해석이 다른 건 뭐냐면 분명히 민주당 쪽으로만 집중되면은 뭐 형평성 이런 부분도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또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가 비단 더불어민주당에만 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게 국민의힘 쪽도 또는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저는 올해 말 내년 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민의힘도 안전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사정 정국으로 네.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러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향하느냐. 만약에 거기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향할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향하고 한 단계 더 건너서 여당까지 들어간다면 전국이 내년 초까지는 거의 난장판 전국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반박하는 그런 그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뭐 딱 성명 한 장 내놓고 그냥 말았어요. 그렇죠. 뭐 좀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던데. 그런 온도차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성 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압수수색할 때의 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뭐 집중적으로 거의 같은 비중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진상 실장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인 것이고 노웅래 의원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겠죠. 네. 개인의 네. 비리, 개인의 혐의, 만약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그런 차원을 이제 구분해서 보는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노웅래 의원은 중진 의원이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구설수에 올라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은 방어 전선이 쳐지진 않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이후에 뭐가 나와서 구속이 된다든지 이러면 아마 당 차원에서 또 대책위가 꾸려지지 않을까. 지금 정치 탄압 대책위가 있긴 있는데요. 예.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여론 움직임으로 정치권 동향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